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여당과 야당의 반응,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는 대로인 것 같습니다. 특히 87년 민주화와 이번 촛불혁명을 만들어낸 평범한 국민의 위대함에 빚을 졌기에 그 평범한 삶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을 통해서 제3기 민주정부가 사람 중심 사회, 국민 중심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신년사였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잘 봤습니다. 다만 문제는 방법론이 결여되다 보니 헛된 말에 잔치처럼 느꼈습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현실 인식은 아전 인수였고 기조는 고민보다는 고집으로 일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원년의 일자리 성적표입니다. 한마디로 낙제점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아랍에미레이트 비밀군사 협정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용과 이 외교를 혼돈을 해서 너무 이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드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의 인광기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당에서 혹시 좋은 반응 나온 건 없습니까? 평가 가운데? 형식은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고요. 예상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여야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아주 고위 당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말 말고도 대변인들의 논평들은 상당히 정제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변인들 논평을 보면 극명하게 여야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민주당 한번 봐볼까요? 소통과 통합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한 행보였다. 예. 이렇게 했는가 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화자찬 신년사 말잔치만 무상하다라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국민의당은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했다, 이렇게 대변인 논평을 했고, 바른정당은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괴리된 자화자찬이 가득했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재작년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연두 기자회견이 재작년이었습니다. 1월 13일이었는데 그때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이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짜고 했다, 뭐 했다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때 주로 강조했던 기자회견이 안보, 경제 모두 비상 상황이니까 국민이 좀 나서달라, 그리고 사드 배치를 한반도에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당시 여당이었던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예. 새누리당의 대변인 논평을 딱 한 줄만 보면요, 고뇌에 찬 대국민 호소였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야당은 당시 문재인 당대표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건 마치 흥정하듯이 하나 깎아줄 테니까 하나는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서 혹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기자회견을, 연두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이렇게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2년 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좀 저는 눈에 띄어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균형이 잡힌 것 같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평가한 대목이 좀 눈에 띄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그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두 분께서는 어제 기자회견 중에 기억나는 대목, 기억나는 장면 여쭤볼게요. 저는 제가 사실은 좀 유심히 봤던 대목이 이 북한 핵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대화 쪽만 이야기를 하고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을까, 사실은 미리 좀 걱정했는데, 문 대통령이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가 없이는 항구적인 평화도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어떤 성의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거나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건 안 된다. 독자적인 제재를 해제할 생각은 없다. 그런 면에서 평가를 하고 싶어요. 좀 한편으로 아쉬웠던 점은
문 대통령이 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시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노동개혁, 노동 양대 노총의 기득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지금 여당 의원들은 많은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정원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마치 그 취임사나 아니면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다시 보는 듯한, 무슨 얘기냐 하면 여전히 초심이 보여졌다라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슈퍼위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여러 가지 문제들의 어떤 중요 분기령이 이제 분수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뭐 잘 처리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뒤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못 참고 일어난 그런 그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일어선 정부인데, 출범한 정부인데 국민들의 삶이 바뀌어야지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어저께 이제 그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민생 혁신에 대한 국정 철학이라든지 의지, 이런 부분들의 상당한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초심이 좀 느껴졌고 진정성이 좀 느껴졌다. 좀 그런 점이 좀 가장 눈에 띄고 긍정적인 면으로 보였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계시는데 야당에서는 자화자찬이 많다 또 이런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20분 정도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자회견이자 첫 신년사니겠습니까? 이제 집권하고 나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안보, 대북 뭐 여러 가지를 다루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방점을 많이 뒀고 전체적으로 20분 동안 한 신년사의 단어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예. 그중에서 가장 역시 많이 했던 말은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국민이라는 말이 무려 64번, 64회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화 15번, 국가가 11번, 그리고 경제가 9번, 개헌이 7번, 그리고 적폐가 2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촛불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더니 무려 9번이나 나왔었습니다. 촛불이 9개. 예. 그러니까 네. 국민이라는 말이 무려 64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도 국민 중심으로 하겠다는 평소의 질원,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런 분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밝히고 기자회견,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밝혔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대목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해야 한다. 야당도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언급한 부분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그 개헌 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저는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장원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3월까지 발의할 준비가 안 된다면 정부에서도 일찍 준비를 하겠다. 이 부분이 어제 뭐 야당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것 같은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요. 국민의 대다수가 지금 개헌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해야지 국회의 상황에 따라서 6월 달에 이제 선거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국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거는 당연한 의무다. 저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국회가 그 국민들의 어떤 의사나 또 지난 선거에서의 공약 이런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에게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발의권이 국회와 함께 대통령에게도 있죠. 네. 우리 헌법엔 그렇게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죠. 국회가 개헌을 하는 주체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발의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요. 국회가 일을 하지 못하면은 대통령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더 좀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은 안 된다. 올해 말 안에 하자. 네네. 시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지난 대선 때 네, 입장을 그렇습니다. 바꿨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 개헌특위가 그동안 사실은 책임을 좀 방기하다시피 했고, 물론 올해 6월까지 개헌특위가 연장이 돼서 개헌특위가 서둘러서 안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안이 나오기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정부 안을 내는 거죠. 그런데 권력구조 안을 빼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이런 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조차도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해버리면 국회 관문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중요한 개헌 문제를 지방선거의 격가지로 이렇게 끼워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겉으로는 그런 주장하는데 속으로는 또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개헌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이 되면 자유한국당이 제기할 이 심판론, 이게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고 또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터이니 투표율이 올라갈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홍준표 대표가 후보 시절에 6월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미루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일단 사과 입장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헌은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안 될 테니까 자유한국당이 연말에는 우리가 반드시 개헌을 처리하겠다. 이걸 대국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국회가 그러면 6개월 정도 더 시간을 벌어서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모든 걸 통틀어서 원샷 개헌하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6월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 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네, 그거는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거고 이미 후보 시절부터 주장을 했고 특히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1일이죠. 불과 2달여 지났는데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개헌은 네 후보들이 다 약속을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가 좀 서둘러 달라. 그리고 정부도 역시 준비를 하고 있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거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자 자신의 신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할 때 무려 1,200억 원이나 든다고 그래요. 저 따로 만약에 투표를 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약속도 약속이지만 또 하루를 잡아서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또 하루를 쉬어야 되고 또 역시 국민의 세금인 1,200억이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용을 갖고 서로 한다 그러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시기는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 문제를 놓고 서로 조율이 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지금 이상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 접점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말에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지난해 대선 당시에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 맞다. 그런데 그때는 숙고를 하지 못했다. 개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시기 문제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개헌 문제가 이제 백년지대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리당략으로 너무 이거를 그 시기 내용을 갖다가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이라고 하는 게 정치권이 합의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 촛불 민심의 근저에는 이 사회적 양극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뀌는데 내용만 바뀌는 게 아니라 틀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근간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TK 지역에서도 언론과 주요 그 지역 인사들이 이 지방 분권형 개헌해야 된다라고 선언도 하고 사설도 싣고 있어요. 즉,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 어떤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새로운 국가의 변화를 담을 틀을 바꾸는데 이거를 선거에서 유불리하냐 또는 누가 차기 그 권력 구조가 어떠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제가 재할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국민들의 이런 그 논의가 더 진전이 돼서 지지를 더 받는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더 수세로 몰릴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좀 진지한 숙고가 또 한 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헌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언급,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의 반응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죠. 개헌을 지방선거 객가지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명백히 밝힙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 개헌을 이루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오늘 천명합니다. 개인의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하 직원들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마음껏 시켜먹고 근데 난 짜장면을 내치는 악덕 사장님이 연상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이라는 표현을 내세워서 특정 방식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청와대 주도의 개헌 준비가 착수됐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합니다.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더라도 국회 합의도 건너뛴 벼락치기식 개헌은 안 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아쉬운 시간을 흘려보낸 게으름을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헌법은 문재인 정부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던지고 밀어붙이는 시도는 단념하는 게 낫습니다. 마음껏 드세요. 나는 짜장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오늘 저 이야기가 자유한국당 첫 정개특위, 그러니까 개헌특위가 열렸습니다. 어제 위원들을 발표하자마자 구성되자마자 오늘 열었는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개헌을 이렇게 서둘러 첫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서둘러 했다. 개헌 투표에 1200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걸 때문에 지방선거를 격가지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그래서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에 대해서 한국당은 모든 정치적 역량을 모아서 저지하겠다. 그러니까 6월 개헌은 절대 저지하겠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죠. 자유민주주의를 패싱하는 나쁜 개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1200억 아끼는 건 좋은데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정부가 5천억을 사용해놨냐. 그래서 국가 대계를 선거해서 알량한 비용을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정개특위위원장으로 김재경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개헌특위 위원장 몫이 자유한국당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김진태 의원, 나경원 의원이 또 특위위원이 됐고 말이죠. 이것만 해도 국회 개헌특위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말쯤 합의가 이루어져서 3월에 국회 개헌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사실 국회가 지금 매우 태만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가 과거에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정말 자기들이 지난 개헌특위에서 회의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그 자문위원들도 자기들이 추천한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그쪽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비전과 구상, 안을 제시해서 그 자문위원 안에 자기들의 생각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시간에 쫓겨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무책임한 겁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성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117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면은 대통령이 낸 개헌안은 국회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없는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한 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은 국민 개헌이 아니고 문재인표 개헌이라고 야당은 분명히 주장할 거고 또 그걸 가지고 일종의 정치 공세를 취하면서 국회에서 그걸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니 정말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이라도 밤을 새서라도 굉장히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이 작업부터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용에 대한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시기는 절대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6월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 입장에서는 시기를 6월에 해야 되는 지방선거에 같이 하자는 거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 무조건 6월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정략적인 여러 가지들이 숨어 있겠지만은 겉으로는 이 격가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걸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밤새 아무리 해봤자 이거는 의미가 없는 논쟁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유한국당이 대국민 약속을 다시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한 약속 이행 못한 데 대한 사과를 하고 반드시 올해 말에는 개헌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건 일단 보류를 하고 개헌안을 지금부터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서 국회에서 처리하고 연말에 국민투표에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선 당시에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함께 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서 6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하자 이렇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물론 야당은 반발하겠죠. 여와 야가 정권의 문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헌법이 대한민국의 백년지 대계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는 모습 정말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우리나라 국내 언론사 기자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의 기자들도 참가를 했고 손을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눈을 맞춘 다음에 질문권을 얻어서 질문을 했었죠. 다시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포스트 기국장 아나 파이필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님.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국의 BBC,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상당히 주요한 언론사의 기자들이 한국말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안나 기자 같은 경우는 SNS에 기자회견과 관련한 글을 올리기도 해서 또 화제가 됐어요. 네, 어제 저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재미도 있었고 웃음도 나왔는데 실시간으로
어제 많이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트위터로 주요 내용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문 대통령 기자회견이 75분이나 지나고 있다니 놀랍다. 그리고 또 기자회견 질문을 받는 것도 큰 언론사뿐만 아니라 아주 마이너 매체들하고 그리고 지역지들도 광범위하게 질문하고 있다.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자회견 끝내면서 문 대통령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언론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하는 기자들이 매우 많다. 과거 정부 달리 또한 백악관도 다르게 질문할 기자가 사전에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로라 미커 기자, BBC 기자인데요. 역시 워싱턴과 서울의 언론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나의 질문에 답했다. 아까 질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은 평들을 많이 썼습니다. 어제 17명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평소와 달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명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외신 기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시에 외국 언론의 기자 하면은 보통 일본 언론사의 기자가 일어나서 한국말로 또박또박 질문하는 모습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참 일본 사람들은 뭐든지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일본 언론사 기자는 질문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나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2016년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기자회견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 질문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 트위터에 글을 올렸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나는 한국 특파원인데 이 승인받은 질문만 하고 이렇게 연출된 것 같다. 마치 연극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박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제외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 워싱턴 포스트 독자들은 신경 쓰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거를 청와대 그 홈페이지에다가 갖다 올려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거죠.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글을 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때? 이제 공식 트위터 계정에다가 갖다 올렸던. 예. 보도가 됐었다면 기억할 법한데 기억이 잘 안 나시는 표정입니다. 2016년 1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요, 정말 불통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기자들 신년 기자회견하고 나서 이런 기자회견 왜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역시나 외신에서도 뼈아픈 지적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어제 해외 언론사 기자는 3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앞서 2명은 여러분이 보셨고요. 다른 1명, 미국 ABC 텔레비전, ABC 뉴스의 기자도 질문을 했는데 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었죠. 조조희 기자가 질문을 했었는데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답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미북 간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건지 궁금해하는 미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안보에 관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안보에 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주도했던 제재와 압박 거의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서는 또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조주희 기자는 북한과 미국이 갈등한다면 만에 하나 전쟁 같은 상황이 난다면 과연 한국은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은 미국인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직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주희 기자가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조주희 기자와 직접 전화통화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하신 거죠?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해요. 가장 제가 많이 듣는
그러니까 본사 쪽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 어제 제가 드린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어느 순간에 북한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해서 공격을 한다면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겠는가? 누구 편인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제. 예.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양자택일을 하겠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은 하신 걸로 저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미국이 아주 강한 그 제재와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북 회담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다행히 그 이후에 저도 좀 팔로우업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마이크를 이제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려서 말씀을 다시 이제 질문을 못 했는데 그 워싱턴 포스트 아나 파이필드가 아마 제 질문에 답이 없었던 거를 캐치를 하고 또 한 번 이제 질문을 넣은 것 같아요. 트럼프에게 공을 돌리겠느냐, 트럼프 공이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예. 네,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안나의 질문의 마지막 그 답변으로 저는 제 질문의 답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해요. 네, 있었죠. 그때 이전에 갔었을 때는 이미 사전에 질문을 할 사람들 배정을 하고 들어가니까 거의 가서 앉아 있어봤자 질문을 할 기회가 없는 기자들한테는 솔직히 들러리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냥 생방으로 보고 질문 기회도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전 질문 배정이 없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갔는데 아주 운 좋게 지명을 하셔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저는 사실 앵글이 대통령님이 잘 안 보이는 앵글이었어요. 앞에 앉아 계신 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는데 앞에 계신 분 지명하신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몸을 약간 옆으로 하시더니 그쪽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가? 이러고 이제 일어나서 질문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 어제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게 이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가요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너를 사랑해 이런 가사가 나오는 그런 가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크게 방 전체에 이렇게 울리면서 기분이 이렇게 사람이 업이 되잖아요. 아침부터 그런 가요 듣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예.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들어갔는데 그 앞에 입구에 한과 떡 이런 것들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거 많이 먹었고요. 예. 그래서 그냥 화기애애하고 되게 훈훈한 그냥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그 청와대 관계자분께서 제가 오늘 사전 배정 없는 거 맞죠? 이제 확인을 했더니 이제 걱정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걱정해요? 했더니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전례가 없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질문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때 뭘 걱정하나 그랬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질문하라 그러니까 모두가 전부 다 손 들고 서로 질문의 기회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네,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고 좋았다. 외신 기자가 이렇게 평가할 정도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어제 기자회견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떻습니까? 네, 성황리에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잘했다라는 그런 자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참여도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호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같은 방식의 대통령 기자회견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계속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